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확인해 볼 거고요. 여러 날 동안의 달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달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전에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죠. 긴 시간 동안 보이는 게 계절 대표 별자리다 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계절별로 왜 다른 걸까? 그 이유를 탐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등을 책상의 가운데에 두고 네 사람이 원을 그리며 전등 주위에 선 후 계절 순서에 맞게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 그림을 전등 쪽으로 들을게요. 자, 이렇게 이 그림에서처럼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하겠죠. 그럼 각 책상의 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서 있으면 되고요. 전등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지구위를 놓고 지구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그곳에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 전등을 켭니다.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구위를 서쪽에서 동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시키기. 아, 공전과 관련이 있구나. 애초에 위치를 하는 거 봐서 딱 공전과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나 다라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여기 이 상태로 이렇게 친구들이 서 있고요. 다른 한 명이 더 필요하겠죠. 지구위를 위치별로 공전을 시켜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치일 때 한밤일 때 보이는 별자리가 이렇게 되고 이 위치일 땐 한밤일 때 보이는 별자리가 이것. 여기는 이쪽, 여기는 이쪽. 이걸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탐구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탐구 과정 살펴봤으니 결과 알아봐야 되겠죠? 각 계절에, 각 위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를 예를 들어서 이거 여러분들이 저는 봄에 천어자리 했는데요.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봄에 대표적인 별자리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랬을 때 가에서는 사자자리를 봤고요. 나의 위치에서는 검은고자리, 다의 위치에서는 페가수스 자리, 라의 위치에서는 오리온 자리를 보게 됐어요. 가, 나, 다, 라 네 위치에서 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탐구 결과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사실,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져요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별자리를 들고 있지 않고 전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위를 회전시켰을 때 교실에 보이는 방향이 다 달랐죠. 거기에다가 별자리만 붙여서 아, 별자리가 달라지는구나. 밤하늘에 보이는 천체가 바로 별자리를 이야기하고 계절별로 달라지는구나. 지구가 공전해서 그렇구나.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구의 위치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라는 걸 탐구로 알아봤으니까 실제 현상과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왜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해서 공전하기 때문에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지구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의 위치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죠.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지구의 위치가 달라져서 위치에 따라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기억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태양둘레를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기억하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고요. 이때 요거 하나 별표, 별자리들은 한 계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계절이나 세 계절에 걸쳐서 보입니다라는 거 살짝 기억해 줄게요. 계속해서 대표적인 별자리,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 그랬더니 봄에는 그것만, 여름에는 이것만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세요. 겨울철 저녁 9시 무렵에 동쪽 하늘에
사자자리가 잠깐 걸쳐서 보여요. 그리고 여름에는 서쪽 하늘에 보여요. 봄에 남쪽 하늘에서 긴 시간 동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사자자리인 거지 그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잠깐, 여름에도 잠깐 볼 수가 있는 여러 방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봄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가을철 별자리는 보기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걸쳐서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살짝 기억을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 확인해 두시고요. 이제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자전합니다, 공전합니다. 자전, 공전에 의한 현상들 우리가 실험을 통해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를 알아볼 건데 우선은 모양 변화부터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들 보셨죠? 처음에 음력 2일에서 3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달의 모양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꼭 음력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달의 모양 변화 주기가 음력을 기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력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음력 2일에서 3일 무렵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초승달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달의 모양과 이름은 꼭 연결해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오른쪽부터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반달이 되는데 오른쪽 반달 상현달은 음력 7에서 8일 무렵에 볼 수 있어요. 날짜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오른쪽 반달 상현달 이게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오른쪽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커지다가 결국은 동그란 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력 15일 무렵에 볼 수가 있어요. 음력 15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달력에 있는 일반적인 그냥 양력 달력에 있는 15일에 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음력 15일 보름달을 보고요. 이제 꽉 찼죠? 완전히 꽉 찼죠? 이제는 오른쪽부터 다시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오른쪽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안 보이는 것도 오른쪽부터예요. 오른쪽부터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해서 음력 22일에서 23일 무렵에는 왼쪽 반달 하얀달을 볼 수가 있어요. 상현달, 하얀달 구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더 작아질 거야. 계속해서 작아져서 왼쪽 끝이 살짝 보이는 금음달은 음력 27일에서 28일 무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순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승달이 먼저예요.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이고 음력을 기준으로 변하게 돼요. 자, 보실까요? 달은 15일 동안 오른쪽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왼쪽으로 커지다가 보름달이 되면 이후 15일 동안 오른쪽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되고요. 점점 작아집니다. 이때 초승달에서 상현달 거쳐서 커져서 보름달이 되고 하얀달 거쳐서 금음달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보름달을 보았다면 약 30일 정도 후에 보름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달의 모양 변화는 30일 정도를 주기로 변한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자, 여기 30일 후에 다시 보름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기본 내용 정리 마쳐보고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한 번 더 확인하면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 우선 지구가 무엇 주위를?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니까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고 밤에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죠.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달의 모양 변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승달부터 시작이었죠. 그 다음 부풀어 올라서 커진 거 상현달이죠. 상현달로 커져서 점점 더 커지게 되면 동그란 보름달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른쪽부터 다시 작아지기 시작을 해서 왼쪽 반달 하얀달에서 금음달로 점점 작아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전에 의해서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 하고요. 달의 모양 변화 순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